이제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세 번째는 양산입니다. 로봇이 자기 심장에 배터리를 넣는 그림이 나오네요. 어떤 이슈일지 열어주시죠. 삼성 SDI 내년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 그리고 휴머노이드 적용 추진입니다. 삼성 SDI가 지난해 1조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사상 처음으로 조단위 적자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성과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에 기대하는 컨퍼런스 콜 내용이 좀 눈에 띄기도 했죠. 내년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서 여러 로봇 업체와 또 모색하고 있다라고 했고, 또 하반기 흑자가 기대된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그래도 버티네 싶은 종목들이 몇몇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적자가 확대가 되면서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시장에서 너무 과열이 된 종목들, 섹터보다는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를 지금 접근을 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2차 전지 쪽 계속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가장 타격을 입은 종목이기도 하지만 ESS라던가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또 부각이 됐던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장기간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실적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만큼 저는 미리 선점을 해서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기술력에 있어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데 그냥 모멘텀 측면에서 테마주로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 SDI의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BMW 쪽하고 전고체 실증 협력을 맺었던 이력도 있고요. 현대차랑 기아하고 로봇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로봇에 활용이 되는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도 꾸준히 받아줄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2월에 이번에 또 그 ESS와 관련해서 수주전이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삼성 SDI가 작년보다는 많이 받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정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실적이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은 더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다른 대표적인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삼성 SDI를 좀 눈여겨보시면서 실적 측면에서도 꾸준히 개선이 되는지 보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고가권에 있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보다는 그래도 저가권에 좀 부담 없는 종목들을 좀 좋아하시네요. 근데 오늘 또 원자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폭락을 하면서 리튬도 함께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쪽도 같이 휩쓸린 건가요? 일단은 리튬 가격이 상승할 때 오히려 힘을 받는 게 또 소재 쪽이잖아요. 아무래도 재고 자산에 대한 어떤 평가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비단 리튬뿐만이 아니라 원자재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도 사실 충격을 줬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금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항상 있었던 부분이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과연 성장 가능성이 있냐, 2차 전지 섹터가, 아니면 아직도 캐즘 때문에 아직은 볼 때가 아니냐, 이걸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캐즘에 대한 부분들은 더 나빠지진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이제 찍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렇다면 그래도 아직은 전기차가 극단적으로 갑자기 생산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수요가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가장 큰 시장인 미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까지도 이제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미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수주 물량들은 당연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시장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캐즘은 아직 남아있지만 전기차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상태지만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게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로봇 쪽으로 이제 적용차가 확대가 되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도 당연히 부피가 작고 하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도 중국의 LFP 배터리 대비했을 때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협소한 공간의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신성장 어떤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밀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ESS양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LFP 관련된 어떤 배터리나 아니면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뭐 매일 말씀드리고 있지만 LFP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올해 드디어 이제 3, 4분기 때 기본적으로 이제 LFP 양극재 생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국권에서는 가장 지금 빠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지금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LFP 배터리 양극재 쪽에서는 역시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생산을 앞두고 있는 LNF를 계속적으로 탑픽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LNF 장 마감한 후에 연결 영업 손실을 냈음에도 주가는 잘 버텨준 종목이기도 했네요. 내일장에 좀 기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또 2차 전지 얘기했으면 로봇도 짚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로봇 관련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온 종목들이 몇몇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 대비 그래도 좀 더 버텨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로봇주들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란봉투법 시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멘텀들도 있고 테슬라 쪽에서는 지금 옵티머스 공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로봇주도 꾸준히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약간의 우려감이라고 한다면은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 중국 부품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네. 중국 부품이라고 한다면 액추에이터라던가 모터, 감속기, 센서 이런 것들에 많이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부품을 제외할 경우에는 이 옵티머스 원가가 3배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런 만큼 이 중국 부품이 가격에 있어서 굉장히 낮춰주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된다면은 옵티머스가 이제 부품 공급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좀 변동성이 나오기는 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뭐 협동 로봇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제어라든가 구동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로보티즈의 경우에도 서브 모터라든가 감속기와 관련해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로봇주들이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오히려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로봇 시장과 더불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같이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전략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로봇주들 같은 경우 지금 좀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로봇주가 밸류에이션이 높기는 하지만 높은 만큼 성장성도 높은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표하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 보신다면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장주 쪽으로 좀 관심을 모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근데 로봇 대장하면 현대차 얘기도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현대차 더 빠질까요?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구간에서 현대차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달 중반부터 시작해서 급등 나왔다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지난 이게 날짜로 보면은 1월 27일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저점에서 다행히 지지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반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 지금 거의 60만 원 선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지만 실제로 뭐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파운드리 사업 관련된 어떤 가치가 완벽하게 반영은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증권 시장에서는 사실 뭐 80만 원 그 이상까지도 바라봤던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40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관련된 이제 부품 회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틀라스 쪽에 이제
납품하지 않고 있더라도 네. 현대차도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연간 뭐 3만 대 이상을 생산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공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업계에서는 사실 이게 한 아틀라스가 한 2억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2년 정도만 굴리면은 그 원가를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2만 5천 대에서 연간 3만 대 이상으로 가면은 규모 경제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마진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돼서 뭐 실제로 액추에이터를 납품했던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로보티지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완제품까지도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로보티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들은 아무래도 올해 내에는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네요.